지난 주말 초강력 토네이도가 또다시 중부 지역을 덮쳐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젊은 한인 2세들을 대거 영입한 이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뉴욕시와 교사 노조 간의 긴 갈등이 막을 내리며 새 교사평가제 시행안이 발표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철역 자살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또다시 중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미국의 양대 토네이도 다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토네이도 통로에 자리 잡고 있어 토네이도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지난 주말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에도 강력한 토네이도로 2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큰 피해를 본 오클라호마주에 또다시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 등지를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로 인해 어제 오후 11시 현재 13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검시국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는 어린이가 4명 포함돼 있으며 부상자도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에 도로를 덮쳐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토네이도 연구회사 트위스텍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스커버리에서 방영한 폭풍 추적대란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팀 사마라스와 그의 아들 폴 사마라스 그리고 칼 영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뉴욕 한인회가 허드슨강 선상에서 이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한인회 이사회는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던 젊은 한인 2세들을 이사로 영입해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전반기 이사회는 총 80명의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32대 후반기 이사장으로 활동한 김민선 이사장을 33대 전반기 이사장으로 재임명했습니다. 부이사장에는 김사라 유대연, 김용선 노명섭 이사 등 총 10명이 임명됐습니다. 젊은 한인 2세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이사회는 이사회비를 대폭 낮추고 이사회 진행을 한국어, 영어로 동시로 진행하는 등 젊은 한인 2세들의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한인회관에서 한국 영화제를 개최하고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 행사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장으로 선출을 했을 때 몇 가지 우리 한인 이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듯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것, 우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 즉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수석 부회장과 차석 부회장 등 총 14개 부서의 33대 집행부 임원들의 소개도 있었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성공적인 비영리 단체들을 보면 집행부와 이사회가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는 곳이 많다며 집행부와 이사회가 서로 협조해 모험적이고 신뢰받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 수여식을 통해서 이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뉴욕 한인회 중심이 되는 그런 뉴욕 한인회가 돼서 앞으로 한인사회에 더 많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사회는 한인의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회기부터 분기별로 외부 감사를 실시해 결산을 웹사이트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의 새 의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민 의장은 지역 한인회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린 플러싱의 한 식당. 뉴욕 한인회, 퀸즈 한인회, 롱아일랜드 한인회 등 뉴욕 인근의 전 현직 지역 한인 회장단은 모임을 갖고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을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새 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민 신임 의장은 지역 한인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역 연합회 한인 회장님들과 그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좀 더 한인사회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민신임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합회는 전직 지역 한인회 회장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과 명칭을 대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에서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연합회의 활동 범위와 지역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모임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요즘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제작한 힐링 다큐 체인지가 미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활용해 뇌를 움직이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아를 찾아 나가는 여정과 명상법을 소개한 세도나 스토리로 미국의 4대 일간지에서 모두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이승원 한국뇌과학연구원장. 세계적인 명상가이자 뇌교육자인 이 원장이 이번엔 뇌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소개한 힐링 다큐 체인지를 내놨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심신의 상처를 입은 9명의 남녀가 일주일간 생명전자 체험 캠프에 참가해 생명전자 명상을 통해 이들이 겪는 심신의 변화를 생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원장은 인간의 의식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에너지를 활용해 뇌를 움직이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감정인데, 감정은 에너지다. 근데 그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거, 이제 그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감정을 바꿀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뇌의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요. 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뇌를 활용할 거냐. 그래서 뇌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체인지에 있습니다. 다큐는 또한 신과의 대화로 유명한 저자 닐 도널드 월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뇌 전문 교수 마리엘 하디먼 박사, 애리조나 의대 스튜어트 하머로프 교수 등이 출연해 양자 물리학, 뇌과학, 교육, 영성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힐링 다큐 체인지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뉴저지와 뉴욕에서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8일 토요일엔 뉴저지 웨인의 윌리엄 패터슨 대학에서, 다음 날인 9일 일요일엔 뉴욕 주립대 올드 웨스트버리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마침내 뉴욕시와 교사 노조 간의 긴 갈등이 막을 내렸습니다. 교사 평가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았는데요. 교사들의 실제 수업 점수와 학생들의 성적을 반영하되 학생들도 교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 1일 공립학교 교사들의 새 교사 평가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교사 평가제의 점수는 학생들의 주 표준 시험과 내신 등 기타 성적의 40%, 교장 교감 등의 수업 참관과 교사의 강의 동영상 평가가 60%를 차지하며 2014에서 2015학년도에는 3에서 12학년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총점 가운데 5%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도 현재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매우 효과적, 개발 중, 그리고 비효과적 등 4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뉴욕시에서 불만족 평가를 받은 교사가 전체의 3%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뉴욕시의 교사 평가제가 사실상 부실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새 교사평가제는 뉴욕시 공립교사 7만 5천 명에게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적용되며 2년 이상 비효과적 등급을 받는 교사는 해고 1순위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새 교육평가제는 결국 주 교육국의 중재에 따라 성사됐으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새 교사평가제는 뉴욕시도 교사 노조도 아닌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사들은 교사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사고를 자초하는 행위죠. 사고 위험이 23배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뉴욕주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뉴욕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올렸습니다. 이 조치는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 규정 변경을 통해 곧바로 시행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임시 또는 미성년자 운전 면허 소지자들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이 같은 벌점과는 별도로 첫 번째 적발 시 60일 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6개월 이내 다시 같은 이유로 적발됐을 경우 임시 면허 소지자는 6개월 면허 취소, 미성년자 면허 소지자는 60일 면허 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젊었을 때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부주의와 미숙함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단속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주 경찰은 도로 곳곳에 체크 포인트를 설치하고 단속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의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역을 자살 장소로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자살 방지를 위해서도 안전 대책이 절실한데요. 추진만 하지 말고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하루 동안 뉴욕시에서는 2건의 전철역 추락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3시간 후에는 맨해튼 23스트리트과 8애비뉴 역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이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A전철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147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누군가에게 떠밀려 추락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10에서 2012년 달려오는 뉴욕시 지하철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총 118명으로 이 중 7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도 올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간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은 총 16건으로 2012년 한 해에 전체 자살 건수 19건과 맞먹고 있으며 특히 올해 사망한 전체 28명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뉴욕시는 한국과 홍콩 등지 전철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